자, 난다 대박님, 958님, 제시님, 꿈실님, 보이지 않는 손님, 세강자님, 김원혜님, 강현수 제자님, 짱돌님, 김준현님, 태철님, 반갑습니다. 총성 현재 8시부터 여러분들하고 매매를 하여 현재 24만원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투자의 인문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뭐 투자의 인문학이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제 그런 것이지, 마음의 자세라고나 할까, 또 내공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건데, 솔직히 투자의 내공을 키우는 거는 마음의 자세를 뭐 가다듬고 풀어진 옷깃을 여미는 거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유치원생처럼 이렇게 해라, 뭐 손절 잘하면 된다, 뭐 마음 편하게 가지면 된다,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해서 뭐 손절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비워지던가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데, 논리적으로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 말이 맞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인생 한방님, 어서 오십시오. 총성. 필명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마추어처럼 손절 잘해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또 마음을 비워라, 그게 되던가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우리 강 교수는 왜 그 말 하느냐? 올해 대박님 어서 오십시오. 총성. 안 되는데 왜 그 말 하느냐? 제가 말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안 되는데 왜 그 말 하느냐? 합리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개념을 깨달으면은 내가 이렇게 하라 말을 안 해도 자신이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컨대 난로 위에 펄펄 끓는 냄비가 올라가 있어. 그러면은 난로 위에 펄펄 끓는 냄비를 그냥 손으로 이렇게 컨택을 하면은, 접촉을 하면은 어때요? 손을 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난로 위에 냄비가 있는데 그 냄비는 뜨거우니까 만지지 말란 얘기를 자꾸 하면 뭐하냐고. 뜨거운 냄비를 만지면 손이 데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만지려고 하면은 그걸 만지지 말라고 자꾸 막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쯤 내비놔 두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어떠냐고. 뜨거운 냄비를 만지는 순간에 뜨거 할 거 아닙니까? 손을 대일 수도 있지. 그게 더 자극적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더 자극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난로 위에 냄비가 펄펄 끓는데 그걸 만지지 마라, 데인다 이런 말 안 해도 지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안 만지게 되겠지 뭐. 그죠? 물론 그 전에 현명하게 이거는 뜨거운 것이야, 만지면 안 돼 하고 안 만지면 좋지. 왜냐, 내가 만지지 말라고 알려줬으니까 그 전에. 그죠? 예. 그런데 제일 이제 문제가 되고 골치 아픈 사람이 뭐냐, 뜨거운 줄 알면서 만져서 데였는데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그 펄펄 끓는 냄비를 손으로 만지가 데이고 손으로 만지가 데이고 약 바르고 그렇게 꼴값을 떠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렇게 꼴값을 떤단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꼴값을 떤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예, 따뜻한 하루님 어서 오십시오. 충성.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유치하면서도 기본적인 건 이야기 같지만은, 아주 유치하면서도 기본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투자를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고수가 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제가 수십 년 전에 이 투자를 시작할 때는, 내가 수십 년 전에 투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투자 투자도 모르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예? 수십 년 전에 투자를 시작할 때는 지금처럼 이 투자 계통의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많지가 않은 게 아예 없었어요. 요즘은 뭐 저에게도 뭐 문자가 하루에 15통씩 오고요. 전화도 말도 못하게 많이 오고요. 완전히 이게 마살이 쿠파이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개판이야, 지금. 도구 테이블. 내가 영어 잘하잖아. 도구 테이블 되니까 개판이야.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이게 원인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요즘 젊은 애들이 취업도 잘 안 되고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전부 그쪽으로 빠져가지고요. 전부 그쪽으로 빠져가 사무실 오피스텔 조그마한 거 하나 내가지고 전화 돌리가지고 사기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조심을 해라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은 지금 강현수의 실전 파워 투자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국내 유튜브 최장기 매일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죠. 우리 제자분들이 오늘 뭐 직장에 일을 한다, 못 들어왔다, 그러면 어때요? 유튜브가 이거 녹화대가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제자분들이 다시 본다고요. 그분들은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본단 말이죠. 우리 제자들의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찍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외워가 하는 게 아니고 몸소 깨닫고 어떤 논리적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럴 수밖에 없어. 가장 간단하게 내가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난로 위에
펄펄 끓는 냄비를 만지면은 손이 데일 수밖에 없어. 그건 뭐 변함없는 진리니까. 그죠? 그런 걸 깨달으면은 난로를 안 만지게 되겠지, 맨손으로. 난로 위에 냄비를 안 만지게 되겠지, 맨손으로. 뭐 장갑을 끼고 한다든지, 끼고, 냄비에 컨택한다든지 하면 괜찮잖아요. 그렇게 하겠지, 대비를 해서.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고, 또, 난로 위에 냄비를 펄펄 끓는 냄비를만 손을 대 있다면은 다시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본인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투자의 시장에서 같은 실수를 여러분들이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진입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손절매 라인은 어디에 할 거지? 그 기법에 따라 다릅니다. 그거는 기법에 따라 다른데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법을 알려드리잖아요. 기법에 따라 달라요. 예컨대 손절을 하지 않는 매매 기법을 할 때는, 매매할 때는 손절 안 하면 돼요. 그거는 손절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손절을 꼭 해야 되는 기법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손절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손절도 폭이 얕으냐 폭이 깊으냐 그건 또 차이가 나죠. 그거는 뭐다? 매매 기법이나 매매 전략에 따라서 그건 차이가 납니다. 그죠? 예. 그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법이 손절을 하지 않는 기법도 있고 손절하는 기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한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는 1년 12달 매매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손절매를 하지 않겠다. 단 손절매를 하지 않는 기법이 아닌 손절매를 해야 되는 기법으로 매매를 하면서 나는 손절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내가 권투 선수인데 링에 올라가서 잽을 한 대도 안 맞고 나는 권투를 이길 것이야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상대방도 선수인데 어떻게 잽 한 대도 안 맞고 상대방에게 스트레이트를 성공시키고 KO까지 시킬 수가 있겠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10대를 때리려면 한두 대는 맞을 각오를 해야지 10대를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 오늘 여러분들 어때요? 야구 대회가 있었죠. 오늘 야구대회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야구대회 봤다 1번, 야구대회 못 봤다 2번. 호주하고 했잖아. 이러면서 마이크가 잘 들리는지 테스트 하는 거예요. 존말할 때 숫자를 올려보세요. 예, 구호팔님. 오늘 야구가 했는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졌잖아요. 예? 우리가 졌잖아요. 그죠? 예. 예. 그죠? 구호팔님, 제시님, 강현수 제자님, 세강장님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가 졌잖아요. 졌는데 어때요? 처음에 우리가 2점 앞서갔잖아요. 그래가지고 8대7로 졌죠? 8대7로 졌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졌지만은 7점을 냈어요. 예? 우리가 야구에 졌지만 7점을 냈고요. 호주가 8점을 냈습니다. 그래 호주가 이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한 점도 안 내주고 무조건 우리가 점수를 내가 무조건 이기겠어.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상대방도 선수인데? 예?
그죠? 예. 또 축구를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골만 넣고 한 골도 안 먹겠어.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매매를 할 때 무조건 100% 수익만 내겠어. 나 손절 한 번도 안 하겠어.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때를 서면은 그거는 철없는 어린애하고 똑같이 그게 뭐야? 응?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투 선수가 상대방을 KO를 시키려고 공격을 하다 보면 나도 몇 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축구 선수가 상대골에 골인을 시켜서 경기를 이기려면은 나도 한 골, 두 골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각오를 해야 되고, 그죠? 그게 뭐냐? 그게 뭡니까, 여러분? 비용입니다, 비용. 응? 그게 뭡니까? 내가 나름대로 이기기 위한 하나의 비용이랄까, 하나의 과정이랄까, 그런 것이지. 그 투자에도 반드시 여러분 리스크를 걸어야 돼요. 리스크를 걸지 않으면은 절대로 세상에 되는 게 없어요. 투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한방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좋은 말씀만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를 걸지 않으면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냥 죽어야 돼요. 할 일이 없어요. 자, 보세요. 저는 항상 그 논리를 강조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 내가 무슨 사이비 교수도 아니고 내가 이렇다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게 어디 있냐고. 그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인데 이 말이지. 논리적으로 깨달아야 돼. 논리적으로 깨닫는 말은 무슨 말인데. 그럼 결혼을 생각해 봐.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남자에 대해서 어떤 여자에 대해서 알고 결혼합니까? 다 알고 결혼해요? 결혼하고 나니까 음식도 입에 안 맞고, 결혼하고 나니까 좋은 점도 있고, 결혼하고 나니까 이해 안 가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그럼 어때요? 그 자체가 내 인생을 걸고 결혼한 자체가 리스크를 거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 어떤 사람은 또 이혼하고 돌식이 되는 사람도 있고, 돌식이 되는 게 나쁘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은 리스크를 거는 겁니다. 리스크를 걸지 않으면 결혼도 못 하고요. 리스크를 걸지 않으면 운전도 못 하고요. 리스크를 걸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고 세상 만사가 내 생각대로 다 됩니까?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결혼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운전도 그렇고 심지어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 어떻게 결과가 확정이 됩니까? 결과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지. 그죠? 그러면 어때요? 항상 크고 작은 리스크를 걸 생각을 안 하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 우리 인생 한방님은 10분의 1도 모르고 결혼한다. 그 말이 맞죠. 그게 리스크를 거는 거 아닙니까? 10분의 1이 아니고 여러분 90%를 알아도 나머지 10%는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봐. 우리 인생 한방님이 10분의 1도 모르고 한다니까 내가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집안도 좋아. 학력도 좋아. 직업도 좋아. 돈도 많아. 그래가 90% 정도가 파악이 됐어.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을 했는데 10%는 이제 안 살아보면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었냐? 10%. 이거 이쁜 남자, 멋진 남자가 보면 침 질질 흘리고 바람을 피우네.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도 리스크지, 결혼 생활에서. 그럼 어떡할 거냐고. 응? 그럼 이혼하든지 참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아? 모르지. 응?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응? 또 평소에 멀쩡하다가
이 와인 한 잔, 소주 한 잔, 술 한 잔 마시면 이 여자가 완전 개차반이 되네. 아이 또 골치 아프잖아. 그런 걸 어떻게 파악이 돼? 그럼 어때요? 그걸 참고 살든지 또 이혼하든지 그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의 모든 일은 리스크를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논리를 그래, 강 교수 말이 맞아.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리스크는 있어. 그런 논리를 딱 알고 내 가슴 속에 그걸 새긴다라고 하면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여기서 손절할 거야. 그 다음을 기약할 거야. 뭐 이런 플랜을 마련하고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리스크 관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가니까. 세상에요, 할 말 다 하고요. 세상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요. 세상에 하고 싶은 일 다 하고요.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다 부족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또 좀 더 잘 되길 바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뭐 이렇게 다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만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야 되고, 들어가는 것마다 다 수익 나야 되고, 단 한 번도 손절만 안 해야 되고, 그게 성립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뼛속 깊이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래, 나도 10번에 한두 번 정도 손절하는 거는 그래, 뭐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야. 뭐 일단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또 좋은 날 보니까 뭐 이런 생각. 그런 것들이 이 투자의 시장에서 필요한 마인드란 말이죠, 여러분. 그 투자의 시장에 그런 게 필요한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리스크를 걸고 그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왜 투자의 시장에서는 나는 리스크를 안 걸게 해서 손절면 못 하겠어, 그런 사람이 있냐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제가 지금 인생사를 이야기하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이걸 내가 여러분 외우세요. 손절은 무조건 이 자리에서 해야 되니까, 무조건 손절 이 자리에서 해야 되니까 적어놓고 실천하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꼭 공부 못하는 사람이 펜 들고 적으려 해요, 처음부터. 나는 적지 마라 그래요. 왜냐? 강의 충분히 듣고 이해를 해라 그럽니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네가 적고 싶으면 적어라 그래요. 그러면 그게 맞잖아요. 꼭 적으려 그래요. 적는 거에 신경 쓰다가 나중에 이해도 못하고, 이게 적기는 적었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확신이 안 생기는 거지. 확신이 안 생기고 이해를 못하니까 응용을 할 수 없는 거지. 응용을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어때요? 내공이 키워지지가 않는 거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마치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하고 같냐면은 이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을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하다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을 골고루 섭취 안 하니까 어때요? 몸에 막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고,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막 몸에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고, 또 단백질을 섭취 많이 안 하니까 근육도 잘 안 만들어지고 그래요. 그럼 그런 걸 경험을 한번 딱 해보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오동에서 골고루 섭취해야 근육도 만들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이래 건강해지는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걸 한번 겪어보도록 놔둬 버리는 거야. 그 이제 문제가 뭐냐? 그걸 겪어보고 내가 탄수화물 지방당이 무게대변 비타민 5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고 이래야 피부도 좋아지고 근육도 만들고 건강해지는 걸 하고 깨닫는데 그걸 겪고 나서도 또 똑같이 탄수화물 지방당이 무게 비타민 5대 영양을 골고루 섭취 안 하고 그래도 나는 숨쉬고 살아갈 수 있다고 꼴값 뜨는 사람은 답이 없는 거야. 이제 그게 문제라니까. 네? 그게 문제라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뭐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게. 압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느냐 깨달음을 못 얻느냐 그걸 아는 자체도 내공입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매매해도 다 수익 나잖아요. 이렇게. 매수 이게 내공이지. 해결되었습니다. 이게 내공이지. 뭐 나스닥 차트 하나 띄워놓고 뭐 대여계좌로 소개하면서 뭐 풀로 들어가가 뭐 다 먹든지 다 손해다든지 꼴값 들고 그게 무슨 매매냐고. 그건 장난이지. 예? 그게 장난이지. 그게 무슨 매매냐고. 응? 그래서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응? 논리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논리적으로. 응? 그래야 매수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저처럼 강의하면서 이렇게 매매가 수익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논리를 알아야 돼. 논리를 뭐든지. 응?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는 어떤 예, 농구인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충성. 응? 그래서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무지랭이들은 내가 상대도 안 하잖아요. 뭐 대여계좌나 매도 소개해갖고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대여계좌나 소개해갖고 뭐 나스닥 띄워놓고 한 방에 들어가가 뭐 수익 나면 좋고 뭐 손해나도 뭐 매도 주문이 할 수 없고 해결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가짜 계좌로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재미삼아 막 하고 계좌 소개해줄게요 뭐 하고 응? 가짜 회원 몇백 명 몇천만 넣어놓고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뭐 희낙낙거리고 우리는 그런 방송을 아예 안 하잖아요.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알고 진중하게 리스크를 걸면서 그러면 리스크를 왜 그래야 되는지 정말 매매에서 논리가 뭔지 이래 알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나의 아름다운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응?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문이 그런 점을 깨달아야 매수 된다라고 주문이 지금 접수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매수 거고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또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투자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리스크를 걸어야 되는데 리스크를 왜 걸어야 되는지 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라고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수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그죠?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리스크를 걸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일도 주지 않고 내가 모든 걸 다 얻으려면 되겠냐고. 안 되지.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 크든 작든 관계가 없고요. 그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리스크를 걸어야 되고 리스크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합리적으로 걸어야지 아무 개념 없이 될 대로 되라, 계획 없이 될 대로 되라 해가지고 리스크를 걸어버리면 그거는 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지. 리스크를 걸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그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자, 지금 포지션 다 먹고 나왔습니다.
내가 그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오늘 11시는 내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시험시험 매매해서 수익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제자분들 강의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를 내가 이렇게 감당하는 게 합당하고 이 리스크를 합당하게 감당했을 때에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확률이 아주 높은 근거가 있을 때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지나깨나 불이 나고 있는데 그게 뭐 기름 껴안고 뭐 불 속으로 들어가면서 리스크 감당이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명분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리스크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마치 이 일은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무조건 자판 벌려놓고 안 되면은 나는 리스크 관리한다. 그 가게 문을 닫는다. 그건 무식한 짓이에요. 그건 무식한 짓이에요. 내가 이 가게의 문을 자판을 열어가지고 내가 될 확률이 90% 이상이야. 그러면은 10%의 리스크를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안 될 확률이 80%야. 모든 걸 판단해 볼 때. 될 확률이 20%야. 그럼 80%의 리스크를 안고 그걸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 무슨 말이냐. 인생만사가 리스크를 무조건 걸어야 되는데 투자에도 리스크를 무조건 걸어야 되는데 그 리스크를 걸만한 합당한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제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다 이를 한번 눌러봐 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내가 지금부터 중국어를 할 거야 내가. 예? 各位听众好. 예, 알아들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 것이죠. 그죠? 예,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입문하게 한편으로 리스크를 거는데 그 리스크를 걸 만한 합당한 이유를 찾았을 때는 걸어도 된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식이 있는데 애가 공부를 잘해. 그러면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라도 학비를 들여서도 공부를 시킬 만 하잖아. 이놈의 새끼는 공부도 못해. 근데 노래를 잘해. 그런데 공부에 자꾸 올인하겠대. 그럼 나는 리스크를 많이 걸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 공부로는 성부가 안 나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선회를 해가지고 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에 재능이 있는 걸 아빠가 알고 있어. 음악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는 합당한 리스크를 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합당한 리스크를 안는 거예요. 저도 학생들 가르쳐 보면은 저도 학생들 평생 가르쳤잖아요. 가르쳐 보면은 이 친구가 이 학문에 이 일에 재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죠. 제가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죠. 예. 벌써 재능이 있는 사람과 재능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서 차이 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질문하는 데서부터 차이가 나요. 압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리스크를 반드시 걸어야 되는데 합당한 리스크를 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강 교수는 이거 매매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강의만 하고 이래도 또 체결되고 또 청산회가 수익 내고 장난사는 이래 하는데 참 매매라는 게 이렇게 쉽구나. 그걸 느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11시부터 강의를 그걸 해드릴 겁니다. 그럼 그런 걸 알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매매라는 게 참 쉽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이해갑니까? 예. 그러니까 논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무슨 기술이야. 논리를 알아야 돼요. 논리를. 예?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이 트레이딩으로서도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내공을 갖춰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내공을 갖춰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의 인문화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또 기법은 뭐 내가 11시에 또 다 알려드리잖아요. 기법은 내가 다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배우면 되고, 투자의 인문학 이거는 어떻다? 또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공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또 이렇게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또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합리적인 리스크를 즐겨라. 합리적인 리스크를 즐겨라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합리적인 리스크를 즐겨라. 그러면은 뜬금없이 그냥 떡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결혼 자체도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아까 누가 인생 한방님 10분의 1도 모르고 결혼한다. 그게 다 리스크예요. 그런데 그런 리스크를 걸고 해가지고 실패하면 이혼도 하고 하면서 왜 투자에는 리스크를 안 걸라냐고. 리스크를 걸어야지. 감당할 리스크를 정해놔야지. 그래야 안 뒤지지. 안 뒤져야 죽지 않아야 좋은 날을 보지. 뭐 이런 거지. 그 리스크도 무턱대는 리스크는 아니지. 합리적인 리스크. 즐거운 리스크를 걸어라. 행복한 리스크를 걸어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올해 대박님, 배운 기법으로 380달러 수익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합니다, 대박님. 대박님, 돈벼락 맞으세요. 잘했습니다. 주허. Congratulation. 축하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참 보람을 느끼는 거는 교수님 유튜브를 몇 년 전부터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가끔 들어가 보는데 직장생활 바쁠 때는 못 들어가고 교수님 영상을 몇 년째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꾸준히 합니까? 이야기 들을 때 제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앞으로도 매일 수익 내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도 제로 베이스에서 매매를 해서 오늘도 뭐 강의하면서도 뭐 편안하게 수익을 좀 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내공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최장기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해온 강현수와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의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투자의 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요즘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리스크는 감당을 해라. 합리적인 리스크는 감당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송아님 어서 오십시오. 충성 반갑습니다. 우리 송아님이 주신 황제차 제가 생각하면서 수시로 자주 마시고 있습니다. 아, 우리 송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아, 송아님 요즘 뭐 사업도 잘 되시죠? 예. 이제 여러분들이 황제차도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마시면서 생각하면서 마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줘가지고 또 여러분 생각하면서 또 영양제도 먹고요. 또 여러분들이 과일 선물을 보내줘가지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과일 먹고요.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제가 그냥 말로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진짜 진심으로 제가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진심을 알아주면 감사하겠고요. 네. 아, 그래서 우리 송아님 들어와서 인사했고요. 자, 그래서 강한 차트 배운 기법으로 $1,000 수익. 아이고, 우리 강한 차트님 축하드립니다. 잘했습니다, 강한 차트님. 예. 강한 차트님 요즘 뭐 직장생활 바쁩니까? 예. 자, 강한 차트님 돈벼락 쳐맞으세요. 축하합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댄스 축하합니다. 잘했습니다. Congratulations.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인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서 뭐 또 매매도 8시부터 여러분들 매매해가 오늘 또 뭐 수익이 좀 났죠. 매일 수익으로 답하는 강의였습니다. 자, 47만 원 수익으로 오늘도 마감을 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강현수의 실전 파워 투자와 함께 하셨고 우리 제자분들 인사를 내가 드려야죠. 이제 자 봅시다. 노은고인네님, 난다대방님, 958님, 제시님, 꿈실님, 보이지 않는 손님, 세강자님, 김원혜님, 강현수 제자님, 짱돌님, 태초님, 그 다음에 따뜻한 하루님, 금융팬더님, 김준영 고릴라님, 송아님 감사합니다. 총성. 자, 여러분은 지금 강현수의 실전 파워 투자와 함께 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충성. 예. 자, 그래, 그 정도로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자, 프리캡에서 우리 제자분들 11시부터 실전 강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